이거 와이프가 보면 진짜 큰일 나는데 어떻게 블로그로 900만 원을 번 게 아니라 날릴 수 있나 하실 텐데요. 제가 애드센스 블로그 처음 시작할 때는 국내에 자세한 정보가 정말 없었어요. 오늘은 저의 흑역사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 제 흑역사가 여러분의 흑역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이걸 모르고 애드센스 블로그는 시작하면 수익은 떨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시간과 돈만 낭비하게 되는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저처럼 애드센스 수익화까지 멀리 돌아가지 않으셔도 돼요. 저의 흑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8가지예요. 우선 제가 블로그에 900만원 날린 썰은 말하자면 긴데, 제가 애드센스 블로그 시작할 때는 국내에서 정보를 얻기가 정말 어려워서 해외 정보까지 찾아야 했어요. 정보를 찾다 보니까 미국 애드센스 블로그 커뮤니티까지 가게 됐는데 유료로 가입을 해야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었죠. 적지 않은 비용을 내고 가입을 했지만 도움되는 정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한국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은 정작 없더라고요. 미국의 특정 사이트를 활용해서 외부 유입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들을 알려주는 거였는데, 미국인이 원하는 정보랑 한국인이 검색하는 정보도 다르고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 자체가 아예 다르니까 100이라는 정보를 얻어도 40 정도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날리고 국내에서 또 정보를 찾다 보니 1:1 컨설팅을 하는 상품이 있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대단한 정보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몰랐으니까 큰 돈을 주고 배워야만 했어요. 애드센스 승인 받을 때 어떠셨나요? 승인글을 쓰면 승인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하셨나요? 대부분 확신이 없으셨을 거예요. 당연히 처음이니까. 애드센스 승인 받고 나서 그럼 수익화는 어떨까요? 승인 처음 받을 때처럼 확신 없이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0.01달러, 0.1달러 이렇게 1일 수익이 저조할 때 저도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한 달에 내가 얼마를 블로그로 벌고 싶은데 글을 얼마야 써야 되는지 계산해보니까 저처럼 여러분들도 막막하실 거예요. 이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조급함이랑 욕심이에요. 애드센스 블로그를 오래 한 저도 새로운 신규 도메인을 따서 새로운 블로그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글 실력은 변수가 아니잖아요. 똑같이 글을 쓰지만 글을 잘 쓰고 못 쓰고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노출량만 받게 돼요. 구글이 노출을 당장 늘려주진 않기 때문에 내가 쓰는 글의 포스팅량, 노력 대비 수익이 적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거 블로그 돈 되는 거 맞아? 내가 시간, 노력 이렇게 갈아 넣고 있는데 이것밖에 못 번다고?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샌드박스라는 구간은 농사로 비유하면 씨앗을 뿌리는 단계거든요. 그 씨앗들은 자라서 수확을 하고 팔아야 돈이 되잖아요. 블로그 글이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당장 글을 썼다라고 해서 씨앗을 뿌렸다라고 해서 당장 수익이 되진 않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구글이 노출량을 늘려주기까지 말이죠. 이유는 구글이 새로 만든 도메인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뢰도가 제로인 거죠. 우리는 구글의 신뢰도를 점차 쌓아 올려가야 돼요. 조급하거나 욕심을 부리면 안 되죠. 구글 신뢰도를 올리려면 양질의 글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작성하면 안 되는 글이 있어요. 초보자들은 이걸 모르고 작성하다가 구글 신뢰도를 쌓기는커녕 오히려 신뢰도가 깎여 나가면서 노출 제한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구글이 원하지 않는 글, 검색자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뒤로 하게 하는 글, 최소한의 구글 SEO, 검색엔진 최적화가 안 된 글을 쓰면 안 되겠죠. 이런 글들은 1000개를 쓰고 10,000개를 써도 구글이 노출시켜주지 않아요. 시험을 떠올려 보세요. 수능 시험을 내가 열심히 1년 동안 준비했다라고 해서 좋은 대학이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1년 동안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공부했어도 방향이 틀렸다라고 하면 시간 낭비, 노력 낭비를 했을 뿐인 거죠. 헛수고만 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거죠. 재수를 넘어 삼수, 사수까지 한다라고 해도 대학이 원하는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내 노력이랑은 별개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하다가 포기하고 떠나게 됩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성을 잘못 잡고 노력만 기울이다가 떠나가는 분들을 정말 수도 없이 봤습니다. 애드센스 블로그 수익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계단식으로 성장을 해요. 크게 보면 결국 우상향하는 그래프이겠지만 샌드박스 구간은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글의 일정 기준을 어느 정도 만족했다라고 하면 노출을 조금 올려줍니다. 그럼 내가 작성했던 글들이 더 많이 보여지게 되면서 당연히 수익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구간을 버티면 다시 노출이 뻥 올라가고 다시 수익이 정체 구간, 노출이 다시 또 늘어나고, 그래서 여기에서 느끼시는 분들이랑 이 위치에서 느끼시는 분들이 다르거든요. 이쯤 오면 경험적으로 알아요. 또 N번 샌드박스 구간이구나. 내가 글을 많이 쓴다라고 해서 내가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는다라고 해서 당장 수익이 올라가지 않겠구나 라는 걸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태만이라는 위기를 스스로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글을 안 써도
돈이 들어오거든요. 이 수익이 평생 계속 될 것 같다라는 기분마저 들게 돼요. 실제 통장으로 달러가 들어오니까 나도 이제 정말 디지털 노마드가 된 건가 하고 착각하게 되죠. 제가 그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애드센스 승인에서부터 글을 수백 개 써가면서 참아왔던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용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때 적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갈아 넣었던 시간과 노력이 보상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은 안 쌓이고 태만이라는 놈이 점점 커지게 돼요. 내가 쓴 글이 100개가 됐던 1000개가 됐던 다 상위 노출이 되진 않을 거거든요. 뜨는 애가 있으면 지는 해도 있는 것처럼 내 글이 1페이지 상단에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글을 쓰지 않아도 돈을 벌어다 주는 글들이 언제까지 1페이지 상단 자리를 꿰차고 버틸 수 있을까요? 상위 노출하려는 글은 계속 올라올 거예요. 구글이 1페이지 상단이라는 왕자를 나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주진 않죠. 더 나은 글이 있다라고 하면 내 글은 내려가고 더 좋은 글이 상단을 차지할 수 없게 됩니다. 검색량이 많고 키워드 단가도 높다면 누구나 군침을 흘리는 상단 자리일 거예요. 욕심을 낼 만한 키워드일 거고, 이런 키워드는 1페이지 상단을 서로 뺏어내기 위해 수많은 글이 올라오고 많은 블로거들이 도전할 거예요. 물론 어느 날 갑자기 내 글이 1페이지에서 사라지거나 하진 않아요. 내 글이 1페이지 상단에 천천히 단계적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순위가 천천히 단계적으로 밀려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글이 벌어다주는 수익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때, 내가 n번째 샌드박스 구간을 이겨낸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구간에 왔었을 때도 글쓰기를 멈추면 안 돼요. 이쯤 되면 글을 쓰지 않으면 돈이 안 된다는 거 아닌가요? 이거 디지털 노가다잖아요.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직장을 한 달 쉬면 월급 나오나요? 안 나오겠죠. 월급을 안 받고 그냥 한 달 좀 쉴게 라고 해도 회사에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계속 쉬라고 하겠죠.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블로그는 내가 주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n번째 샌드박스 정도를 겪고 나고 나면 수익도 성장을 하겠지만 돈이 되는 키워드를 보는 눈, 돈이 되는 글을 쓰는 실력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수 이상이 되는 분들은 1일 5포스팅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하지만 필요할 때는 1일 5포스팅 이상을 하게 되죠. 어떨 때? 돈이 되는 키워드가 시즌이 돌아왔을 때, 돈을 벌어다 줄 키워드가 갑자기 세상에 나타났을 때, 그때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블로그를 디지털 노가다로 생각하면 디지털 노가다가 되는 거고, 디지털 노마드로 생각하면 디지털 노마드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월급쟁이 생활보다는 개인적인 시간이 생길 수도 있고, 웬만한 월급보다는 애드센스 수익이 많아지게 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블로그로 900만원 이상 날렸던 저지만 지금 후회하냐고 물어보면 아니요, 1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고생과 실패와 돈을 날렸던 게 수백만원이지만 제가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니까. 하지만 블로그로 월급만큼 돈을 벌려면 수백만원, 수천만원 써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방향성이 없으면 휘둘리게 되고 시간과 돈을 날리게 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희 흑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8가지예요. 첫 번째, 100을 투자하면 1이 나오는 구조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두 번째, 샌드박스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샌드박스를 견뎌내고 나면 나의 수익도 성장하게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 애드센스 수익 그래프는 계단식 성장한다는 그 특징을 이해하시고 멀리 보는 마인드셋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수익 및 노출은 성장하고 정체, 성장하고 정체를 반복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n번째 샌드박스를 겪고 나면 글을 쓰지 않아도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 텐데, 태만이라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글은 계속 쓰셔야 돼요. 매일 글을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글을 써야 될 때가 오면, 글을 써야 되는 타이밍에서는 글은 계속 써야 된다는 거죠. 아예 놓으시면 안 돼요. 여섯 번째, 내 수익을 견인하는 글이 평생 1페이지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일곱 번째, 내 애드센스 블로그는 장작불 같은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게 장작을 계속 넣어 주셔야 돼요. 장작을 넣지 않으면 언젠가는 불이 꺼져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노가다냐 디지털 노마드냐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저도 애드센스 블로그를 오래전에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돌고 돌아 안정적인 수익 궤도에 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확실히 멘토가 있거나 가이드를 통한 성장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건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어요. 참고 죽어라 노력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멀리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애드센스 블로그를 시작하시거나 노력하시면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